보수와 진보 기독교가 88선언 이후에 그렇게 나눠진 이후에 한기총을 중심으로 했던 보수 기독교는 복음화,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두었던 것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신학에서 얘기했던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교회의 교회를 재건하면 북한이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이 분단 체제가 극복이 돼서 하나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진보 기독교 NCK를 중심으로 했던 그룹에서는 통일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6공화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하고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통일론을 지향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1990년대 대부분의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보수적인 교회들이 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급진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북한과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한 안에서의 어떤 민주화를 이룬다라든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통일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그룹은 당연히 지금의 야당, 민주당 정권들 안에서 활발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고 그 정상회담에 고무되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묵인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걸 고려하면서 오히려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를 좀 더 공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눠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집회 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보 기독교와 보수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교회적으로 구분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수적인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진보 기독교는 사실은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내부에 세대적으로 이런 보수와 진보가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촛불 집회에도 가게 되고 진보적인 기독교를 이루고 있지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그룹도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가치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보수와 진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것을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맞춰서 진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어진 보수와 진보의 그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복음화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인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상 안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를 법제화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죠. 이것은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성경적 시각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서로 용인되어지거나 적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전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한 토론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정당 정치화되어지고 어떤 이데올로기로 갈려지게 되고 한쪽은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으로 점점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대화시켜 나가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극우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를 둘로 나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지 이걸 자꾸 나누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세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이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한 관점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본래의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담론을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통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관념으로만 가버렸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민주화라고 하는 담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거냐. 그것이 민주화라고 할. 그러면 어떤 민주주의냐? 기독교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서 구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싸우고 논쟁해야 되는데 그 논쟁들이 없는 거죠. 그러한 주장과 논쟁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보수와 진보 기독교가 어느 정도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계도 기독교 역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에서 이 보수와 진보의 간극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세습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어지면서 세습을 찬성하면 보수고 세습을 반대하면 진보가 되는, 이러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세습이 목회 철학이나 목회 상식으로, 한국교회 목회 상식으로 맞지 않죠.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세습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제 나름대로 주장을 폈을 때 이미 저는 보수가 돼버리는 거고, 세습을 반대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진보가 돼버려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옳은 논쟁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보수적인 신학적 가치 안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진보적인 신학적 가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돼 찾다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지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접합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기독교가 추구해 가야 되는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건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오히려 이 부분에 서로와 서로의 간극이 서로 차이만 봤지 어떻게 하나를 이룰 건지에 대한 접촉점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어떤 학자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상대방이 그것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개신교는요, 다양성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었던, 서로 외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화가 중요했고 통일이 중요했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민주화. 1970년대 보수 기독교 중에서도 이 민주화로 복음을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민주주의 안으로 확장시켜 나갈, 복음의 가치로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갈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보수와 진보는 없단 말이에요. 보수는 반공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여기에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나 정의를 얘기하면 다 빨갱이가 돼버리고, 이쪽 진보에서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반공을 얘기하면 다 친일이고 친미고 반민족이고 이렇게 가버리는,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10년을 나아가려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독교의 본래의 본질의 모습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것을 오늘의 시점 가운데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거에 대한 치열한 신학적 고민과 목회적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